제일 큰 그 비타민 체인인데요. 그 20년 동안 하면서 제가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고 그러면서 건강식품이 많이들 드시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제대로 모르고 드신 분들이 참 많아요. 주위에서 누가 좋다고 그러면 나한테도 좋은 거라고 그냥 주위 말만 듣고 드시고 또 쓸데없는 거를 드시고 또 잘못 인식해서 드시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건강식품에 대해서 기초상식이 너무 없으시고 그런데 제가 이 차가버섯을 소개를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차가버섯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았을 때는 이게 우리 GNC에서 파는 다른 건강에 좋다는 거하고 뭐 별다를 게 뭐 있겠느냐, 우리도 다 똑같은 걸 판다 그랬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요, 차가버섯이. 그래서 이게 차가버섯이 뭐가 다르고 뭐가 좋고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걸 드시는지 확실히 아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그 차가워서 지금 드시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드시고 계신 분들 아직 많으시고. 네. 그러면 우선 이 차가버섯 이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차가 인터내셔널은 그 미국 회사입니다. 본사는 그 라스베가스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차가 이 엑기스를 만든 분은 그 일본계 미국이에요. 그분이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차가 인터내셔널 회사를 통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모든 그 건강 산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베이비 부모 아시지 않습니까?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은퇴 연령이 지금 다 돼가거든요. 그런 은퇴 연령에 다 돼가는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7,800만 명이에요. 7,800만 명.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들이 제일 그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오래 사는 것도 오래 사는 거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모릅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오래 사는 거는.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건 얼마나 우리가 건강하게 사느냐.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데 지금 현재 의료제도가 여러분들 그 보험제도가 어떤지 다 아실 거예요. 보험제도가 지금 상당히 혼란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이 나면은 수고의약품들은 대개 병이 나면은 그 증상을 컨트롤 해주는 것이 사실 치유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당뇨가 있다 그러면은 당을 조절을 해주는 약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생 먹어야 되는 겁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일생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 제약회사들이 치유할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드는 이유는 약이 다 병이 다 치료되면은 약을 다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가 나가게 되니까 일부러 안 만든다. 제약회사에서 일하던 분이 나와가지고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띄웠어요. 제약회사에 업무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약을 먹으면 이 연세가 드셔보면 병이 있으면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럼 또 약의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럼 그 부작용 때문에 부작용을 치료해주는 약을 또 먹어야 되고. 그럼 이 약에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 약 부작용 때문에 약을 또 먹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약을 복용해주는 숫자가 점점 더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는 뭐냐면 예방의학. 우리가 어떤 건 병에 안 걸리고 예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병에 걸리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환경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인간이 이걸 파괴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 자체에 있고 식품에 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추세가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가버섯이 이제 왜 좋으냐? 그걸 설명해드리면 차가버섯은 자작나무에서 시작됩니다. 자작나무인데 이 자작나무가 특히 유럽하고 그 북쪽 아시아, 특히 그 시베리아 지방의 그 추운 지방에서 그 사는 자작나무에 이 진균류 그 곰팡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곰팡이가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자라나거든요.
자라나는데 이 인삼 같은 것도 이제 고려 인삼이 있고 뭐 중국 인삼이 있고 또 미국에서 나온 인삼이 있고 그렇지만 한국에서 나온 고려 인삼이 제일 성능이 좋듯이 차가버섯도 추운 지방에서 차가버섯이 나와요. 그 다른 북유럽에서 나오고 지금 알라스카에서 나오고 그런데 시베리아에서 나오는 차가버섯이 제일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베리아에 있는 차가버섯 거기 자라는 그 시베리아 그 광활한 그 산림에서 자라는 차가버섯이 그 환경은 웬만한 수수질의 환경보다 더 정결하다는 그런 환경을 자라납니다. 그 다음에 이 차가버섯이 그 곰팡이가 이제 그 나무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한 7년 동안을 나무 속에서 자랍니다. 그 자작나무 수액을 빨아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을 자란 다음에 껍질을 뚫고 나옵니다. 뚫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7년을 자라요. 그래서 보통 한 15년 정도 안에서 자라는데 이 자작나무가 혹시 그 자작나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세요? 그 여러분들 그 자이로톨 껌 아십니까? 예, 알죠. 자이로톨 껌이 그 충치에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그 권장을 하잖아요. 그 자이로톨이 그게 자작나무 껍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그 자작나무가 하게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자작나무에서 이렇게 이 수액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 받아다가 그 한국에서 파는데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만큼 자작나무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많은데 이 차가버섯은 자작나무에 기생해가지고 그 자작나무에 있는 모든 좋은 성분을 빨아먹고 15년 이상 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작나무에서 차가버섯이 다 자라가지고 15년이 지나면은 이 자작나무는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차가버섯만 우리가 이제 그 섭취를 하는데 이 100그루의 자작나무 중에서 최상급 등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가버섯은 단 두세 그루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차가버섯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거 버섯입니다. 버섯이고 이 자작나무에서 말씀드린 것이 영양소를 흡수하고 있고 이 옛날에 그 고대로부터 소련 사람들 또한 또 한방에서는 하나님으로 받은 신기한 선물 또 약초의 왕 그렇게 불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 하게 되면 되게 이렇게 좀 버섯 모양으로 생기고 말랑말랑하고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데 차버섯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꼭 저기 그 진흙 그 말린 것이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겉은 꼭 저기 그 차콜같이 탄 것같이 그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인터내셔널이 독점으로 생산하는 최고 차가 액기스를 복용할 수 있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가 버섯이 이제 그 좋은 성분은 많은데 이 속에 있는 좋은 성분을 어떻게 최종 소비자인 우리한테 이 좋은 성분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흡수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나온 것이 이 랜던 그 미스터 오수기 일본인 2세 장군이 원래가 여러분 브로셔에 보시면 그 대리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물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물을 전공한 사람 화학자인데 이 사람이 20대 초에 미국에 살다가 물 정화 시설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양 쪽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가서 중국에서 한의과 의사 매스를 만나가지고 한의학하고 침술하고 기공 같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선생님이 하루는 중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네가 한 20년 후에 진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을 정말 지혜롭게 잘 써라 그런 유언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근데 이분 말씀은 기를 전공한 분이라서 생명의 모든 근원이 중국 사람들이 기하네요. 자기 기가 다 빠지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죽을 걸 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유언을 남겼거든요. 근데 이 사람 젊었을 때 그건 몰랐죠. 모르다가 한 20년 지난 후에 시베리아 지방으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는데 보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상당히 건강하게 살고 암이란 게 없고 위장병이란 게 없고 굉장히 건강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건강하냐 연구를 하다 보니 그래서 이게
우리 선생님이 20년 전에 나한테 일어나신 그 물건이다. 해가지고 그 시베리아에서 자기가 살면서 이 차가버섯에서 이 성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가공해서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느냐 그거를 연구했어요. 근데 이분이 물을 전공한 화학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차가버섯은 어떤 분들은 이 버섯에다가 이 끓여서 먹는다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로 끓이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저온, 저압 거기서 가공해야지 이 속에 있는 영양소들이 그대로 남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온, 저압으로 가공해가지고 그 특수 에너지 워러하고 혼합을 해서 그 성분이 우리 몸에 제일 잘 흡수될 수 있는 그런 특허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 차가이겠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차가가 옛날에 이제 그 중국 사람들 또 이 소련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써왔느냐 대개 위장질환, 소화장애, 그 다음에 피부질환, 간질환, 비정상적인 종양, 비정상적인 종양이 이제 암이죠. 그 다음에 면역기능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써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가워서 역사는 그 서기 100년 전부터 그 중국 의학서적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근대에 와서는 1968년에 그 소련의 그 노벨상 그 작가인 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그 소설을 써냈는데 그 안병동이라는 소설을 써냈습니다. 근데 솔제니친이 이게 자기 자서전적인 소설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위장암에 걸려가지고 암으로 고생하다가 차가버섯을 먹고 났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안병동에 수용되어 있던 암 환자들이 그 시베리아 그 군락지를 다니면서 차가를 따다가 차를 다녀먹어서 암이 났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소설로 인해서 이 서방세계도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그 다음에 1999년에는 그 인터내셔널 매거진 오브 메디컬 머쉬룸 여기 이제 그 게재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그 미스터 오수기가 2002년에 이제 시베리아로 들어가가지고 제품 그 생산 시설제가 만들고 2005년에 오렉 SOD 실험을 했는데 이 오렉 SOD가 뭐라는 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액기스가 만들어져서 헬비 시작한 거는 이제 불과 3년 조금 넘었죠. 그 다음에 이 브룬스윅 랩이 저기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실험을 했습니다. 오렉하고 SOD 실험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성분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항산화제가 뭐고 그 다음에 그 활성산소가 뭐고 SOD가 뭐고 여러분들 혹시 항산화제가 뭔지 아십니까?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항산화제. 제가 항산화제가 뭔지 또 이 활성산소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그 한국에서 TV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했는데 아주 알기 쉽게 설명했어요. 오늘 신체 나이가 신규 나이로 나오는 그걸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활성산소 자체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자세히 그림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거든요. 네, 이런 세포인데 이 세포는 이렇게 막이 있어요. 가장자리에. 그리고 이 안에 동그란 거는 핵입니다. 그리고 핵 안에는 이런 DNA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유전자를 이제 결정하는 이제 그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강한 세포를 갖게 되려면은 이러한 세포막이 아주 유연하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활성산소의 공격을 이런 세포막이 받게 되면은 이 세포막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이 동글동글한 구슬 같은 것들이 이제 영양소거든요. 그런 영양소들이 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핵가스 공급을 잘 못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게 되면은 이 동글동글한 하얀 것들이 이제 활성산소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생강 같은 것도 들어가요. 빨간 것은
같은 것들이 날아와서 지금 세포를 이렇게 탕탕 때리고 있죠. 이 돌멩이 같은 것들이 이제 활성산소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세포막을 탁탁 때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위염이라든가 장염이라든가 어떤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거든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이제 숨을 쉬거나 호흡을 하게 되면은 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이 되는 곳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크게 확대한 모습인데요.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호흡하고 남은 그런 산소들이 활성산소로 되어서 마구 발생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활성산소들은 이제 우리 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핵 안에 있는 DNA를 공격하게 되면은 DNA 유전자 구조의 그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 DNA 유전자 구조의 변형은 그 바로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 치매라든가 동맥경화증이라든가 당뇨 같은 것까지도 이제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활성산소가 그 DNA 이런 유전자들을 공격하게 되면은 많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대장암의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난소 세포에 있는 핵이 공격을 받게 되면은 난소암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도에 있는 그 세포가 공격을 받게 되면 이렇게 식도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그 담배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은 그 담배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세포의 그런 DNA 변형이 일어나서 그 부위에 그 암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동그라면서 이렇게 지금 그 패크맨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것들이 그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런 항산화 물질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게 되거나 숨으로 많이 먹어주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런 활성산소가 아무리 많이 만들어졌어도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그 평소 식습관으로 미뤄볼 때는 항산화 물질이 충분치는 않은 건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 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과 같은 거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사과가 굉장히 비타민이 풍부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거의 비타민의 80%가 그 껍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껍질에 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다 벗겨 먹게 되고요. 그리고 뭐 쌀 같은 경우도 거기에 그 B군 같은 게 그 쌀 눈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굉장히 많이 가공을 하기 때문에 거의 비타민 B군을 못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이 대표적인 게 비타민 B, C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현미를 많이 먹으라고 하나봐요. 예, 그런 거 현미도 많이. 여러분들 그 제가 논하드린 그 이 프린트된 종이들 갖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그 활성산소하고 이제 SODA라는 걸 제가 그 연세 중앙내과에서 그 발표물을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해놨는데요. 우선 이제 활성산소라는 게 뭐냐면은 아마 이제 차가 웹사이트에 들어오신 분들은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프리 레디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프리 레디컬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몸의 모든 그 세포가 속에 이제 그 전자가 있는데 다 쌍으로 되어 있어요. 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쌍으로 안 되어 있고 혼자서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두 개 이상으로 되는 게 있고 그러면은 이 홀수로 되어 있는 거는 딴 거하고 합쳐가지고 쌍이 되려고 그래요. 그 딴 거하고 합쳐서 쌍이 되려고 그러는데 그게 딴 거가 합치려는 도중에서 온전한 세포를 건드려가지고 이 세포가 변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이 프리 레디컬에서 옥시전 프리 레디컬이 이게 활성산소입니다. 이제 활성산소가 이렇게 세포에서 변이작용을 일으키면 암이 되고 이게 관절에 따라서 관절에 이상을 일으키면 관절염이 되고 또 몸의 신진대사에서 이상을 일으키면 당뇨가 되고 알러지가 생기고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고 노화가 생기고 그래서 노화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해요. 숨을 쉬고 우리가 산소가 필요한데 우리가 숨을 쉬어서 섭취하는 산소 중에서 90% 이상은 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나머지가 이게 말썽이에요. 이게 활성산소가 되는데 우리 몸 안에서 활성산소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잡아먹는데 이제 그 산소 같은 것도 잘라가지고 오래 놔두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페인트 같은 것도 칠한 다음에 오래되면 벗겨지죠. 그 다음에 이 다리 같은 것도 오래되면은 그 쇠가 그 물하고 부딪혀가지고 산화작용이 일으켜가지고 녹이 슬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똑같아요. 산화작용이 일으키면은 우리 몸이 녹이 쓰는 거고, 우리 피부가 나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노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게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인데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를 효소를 생성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SOD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SOD라고 있죠. 그래서 그 활성산소의 공급을 받을 때 노화, 암, 아토피, 관절염, 성인병, 생리불순 이런 것들이 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데 SOD가 20대에는 활성산소 100%는 우리 몸에서 생성하는 SOD의 100%예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50대가 되면은 활성산소 100%에서 SOD는 60%, 80대가 되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활성산소 때문에 노화가 급진적으로 진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우리의 그 활성산소를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흡수를 해야 돼요. 근데 흡수되는데 여러 가지 활성산소 그 항산화제가 많습니다. 그 비타민 중에서는 아까 비디오에서 잠깐 나왔는데 비타민 B하고 C라고 했는데 실제로 비타민에서는 대표적인 게 비타민 A하고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서는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앞자를 따가지고 ACC라고 합니다. 비타민 A, C, E, 그 다음에 셀레늄.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항산화제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음식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블루베리도 굉장히 좋은 그 항산화제고 아사이베리, 그 다음에 그 포도주 나오는 그것도 상당히 좋은 그 항산화제고 그 여러 가지 항산화제가 많은데 지금 이 오렉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오렉이 뭐냐면 옥시전 레디컬, 옥시전 프리 레디컬,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그 브론슈익 랩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차가워서지고 나머지 이제 그 맹고스틴, 여러분들 맹고스틴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마이테케 머시룸, 로니 주스, 카디 캐브리한 거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동충하초? 동충하초를 들어보셨어요? 이게 동충하초입니다. 카리세비, 코리세비. 그 다음에 그 라이시 머시룸은 그 영지버섯이에요. 영지버섯이고 그 다음에 차가 알코올 틴저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차가버섯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가공해서 우리 몸에 제일 흡수를 잘 시키게 만드느냐 그거를 연구해서 특허를 내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 얼그들을 그 액기스를 만든 거를 보시면은 뒤에 레벨을 보세요. 레벨을 보시면 보신다가 40% 알코올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알코올 틴저라는 데에 대해서 그 가공을 알코올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되는 그 실제로 약초의 그 성분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가도 알코올 틴저로 만든 거는 지금 우리 차가 액기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제일 밑에 있는 거 알가리커스라는 건 뭐냐면 양송이 버섯이에요. 양송이 버섯. 그래서 이거 딴 거고 이제 비교해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SOD 스크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SOD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도 지금 차가머시움하고 맹고스틴, 로니, 마이테케머시움, 동충하초, 그 다음에 그 양송이 버섯, 또 라이시머시움 그 영지버섯이에요. 영지버섯 이거 비교해보면 우리 뭐 영지버섯 굉장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가버섯은 비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차가 회사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이 브론슈익 랩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가져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가버섯을 먹으면 왜 좋으냐? 이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의 근원이고 모든 노화의 근원인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제 그 중에서도 SOD의 함량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버섯을 먹은 그 복용 많은 분들이 이걸 먹으니까 많은 병들이 낫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혈압약을 먹는다. 그건 혈압이 금방 떨어져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혈압이 높은 상태를 컨트롤해 주는 거니까 그거는 계속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가버섯은 뭐냐면은 기본이 우리 몸에 기를 살려주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우리 몸에 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고 질병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몸에서 그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용하시면 복용 사례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당이 떨어졌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피부가 좋아졌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관절염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병이 나타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가워서 또 좋은 거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드실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그 다음에 애완동물한테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을 좀 조절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속에 215가지 이상의 식물성 영양소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주요 성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SOD, 그 다음에 이런 용어 같은 건 너무 생소하신 거라서 아시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성분이 주로 있다는 거. 여기서 뭐가 하냐면 콜레스테롤 균형 유지, 또 소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 독소 제기,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이런 성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면역을 길러주는 겁니다. 면역성을 길러주기 때문에 에이즈가 병이라는 게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아닙니까? 그래서 면역성이 떨어지는 건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 차가워섯을 에이드 치료제로 써요. 왜냐하면 면역성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래서 암 치료 받는 분들한테도 제가 이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제일 문제되는 게 우리 몸에 좋은 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이 면역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은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감기를 걸리든지 또 무슨 병이 들어오면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이 몸이 약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암 때문에 돌아가시면 몸이 약해져서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항암 치료 받는 동안에 이 차가버섯을 드시면은 굉장히 사이드 이펙트가 적고 쉽게 넘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글루캔. 베타글루캔은 이 많은 분들이 제품 하는데 베타글루캔이라고 해서 하는 제품들이 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모 회사에서 베타글루캔으로 해가지고 파는 거 보니까 그 속에 차가버섯이 조금 들어있더라고요.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포도르멘을 가루로 파는데 한 달치가 160불인가 그렇게 팔아요. 근데 그게 잘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멜라닌 이제 피부, 또 머리카락 이런 거를 주로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버섯을 드시면은 피부가 좋아진다는 이유가 이 멜라닌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라닌 때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이 세상에 버섯이 한 140만 개 정도의 버섯이 있답니다. 버섯인데 그 중에서 한 200개 정도가 좀 효과가 있는 버섯인데 그 중에서도 50개 정도가 그래도 먹어가지고 몸에 좋다 그런 버섯이 한 50개 정도가 된대요. 140만 개 중에서. 근데 그 50개 중에서 탑 10을 뽑은 겁니다. 이게 제일 1위가 차가버섯이고 2위가 양송이버섯, 3위가 영지버섯, 그 다음에 4위가 마이타케 머쉬rum이고 그 다음에 5위가 표고버섯. 혹시 들어보셨어요? 푸른버섯이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충하초, 또 뭐 이것도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흰고기 버섯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전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또 노루궁뎅이 버섯. 상황버섯 많이 아시죠? 상황버섯이 지금 10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은 닥터 메리슨 그 차가 회사의 고문 그 과학자예요. 이분은 그 메디컬 닥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에너지에 대한 그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써는 얘기입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리 레디컬을 쌓는 그런 그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약초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놨어요. 그 아답토젠이라는 거. 아답토젠은 뭐냐면은 그 약초를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만이 아니고 이 피지컬한 스트레스, 그것도 이제 막아준다는 거죠. 그런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가버섯을 좀 오래 드신 분들은 머리가 좀 맑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고 또 이 외상을 입을 때라도 빨리 피보게 되고, 이제 그게 이 아답토젠이라는 그런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럼 차가버섯은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차가버섯은 참 먹기가 쉽게 돼 있죠. 해가지고 그냥 몇 방울 이렇게 드랍시켜가지고 10방울씩 아니면 20방울씩 해서 그냥 물에 타서 가지고 아침 저녁 그냥 2방울 그냥 마시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쉽게 돼 있고 병이 적기 때문에 갖고 다니기 쉽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향기도 없고 맛도 없으니까 이 좀 쓴맛 같은 거 이게 역겨워도 못 드시는 것도 없고, 또 일단 여름 다음에 냉장고 보관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편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차가버섯은 애들, 노인, 또 성인 누구나 것이 다 드실 수 있다는 거고, 애완동물 형태까지도 우리가 먹일 수 있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지금 이 차가버섯의 지금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엑기스에서 이 물에 타서 먹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차가버섯이 그 노화방지에 좋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거는 내 피부에도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크림에다가 어떤 분이 이걸 타서 발라봤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더래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이 차가버섯하고 알로에베라하고 그다음에 그 티치오일하고 살균제하는 그런 티치오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주 성분해서 해가지고 시럼을 만들었어요. 시럼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 여자분들 피부에도 굉장히 좋고, 저도 시럼을 바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얼굴에 바르는 거는 지금 차가 시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 얼굴을 좀 만져보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만져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면도고 난 다음에 애프터쉐이브를 안 발라요. 왜냐면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겨울에는 특히 피부가 건조해서 헐기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럼을 바르는데 로션을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 건조한기가 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주름살이 좀 펴진답니다. 여자분들한테 희소식입니다. 주름살이 펴집니다. 피부가 아주 좋아지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피부병의 치료가 돼요. 특히 피부병에서 여드름이 치료가 됩니다. 여기 산 증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은 양진입니다. 나 원래 얼굴에 다 빨갛고 그랬는데 막 아빠가 막 프로액티드 오래 해주고 다 그랬는데 막 더 심해지고 그랬는데 2 months ago 아빠가 그 차가 버섯 나한테 좋아하고 써보라고 했는데 막 2 weeks에 써봐갖고 그랬는데 막 더 얼굴이 깨끗해지고 그랬는데, 또 그리고 원래 감기 걸렸을 때 약 먹어도 막 약이 잘 안 들었는데 엄마가 아빠 차가 벌써 그걸 마시라고 그러니까 next day 다 괜찮아지고. 굉장히 빨갛고 심했는데 얼마나 미나입니까 지금? 네.
성씨를 바꾸지 차가라. 진아라고요. 아이다호에서 살아요. 사는데 지금 저희 가족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빠가 한번 저 차가를 멘션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안 믿거든요. 한약도 안 믿고 뭐 이런 거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이번에 오기 전에 엄마가 오징어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씹는 걸 좋아하는데 이 턱이 오른쪽 턱이 별로 안 좋은데 오징어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속 웹사이트에 가서 연속 보면서 막 씹었는데 오기 전에 뇌가 너무 아파가지고 입을 못 벌리겠어요. 근데 시간 여기 오는데 치과 가는 것도 시간이 없고 그래서 그냥 왔는데 엄마가 해주는 밥도 잘 못 먹었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엄마가 차가워서 그 국물을 조금 한 3번인가 먹으면서 저보고 입에 여기 담그고 있으라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3번인가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이 처음 나오셨던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픈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잇몸까지 다 아팠었거든요. 이빨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면은 치과에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왔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나 봐요. 네. 혹시 여기서 또 저기 복용 오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런 효과를 봤다 하고 자유롭게 그냥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근데 한 달은 복용을 해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보면서요. 또 지금 건강하시죠, 굉장히? 글쎄 병원에 가면 건강 체질은 아니라 그러던데. 근데 몸에 무슨 이상이 있으십니까? 글쎄 아니 많이 피곤해갖고 내가 네. 저 우리 양 사장님 소개를 받아갖고 내가 한번 먹어봤는데 네. 뭐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이거 얼마만큼 먹어야지 몸의 변화를 느끼는가. 이게 사람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치통이 있다든지 뭐 염증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효과를 좀 빨리 보세요. 근데 몸에 그런 그 특별한 무슨 그 병이 없고 좀 피곤하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먹으니까 피곤이 많이 가시더라도 금방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우리 몸에 보약을 먹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당뇨병 같은 우리 몸에 당뇨병이 나올 때까지는 그 전에 몇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우리 혈액 테스트를 해가지고 피 검사해서 당뇨병이라고 벌써 발견이 되면은 그 전에 4, 5년 전에 당뇨병에 벌써 걸렸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뇨가 쭉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차그를 먹으면서 내가 차그를 한 달을 먹었는데 왜 당이 안 떨어지느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그 전에 당뇨가 걸리셔가지고 한 5년 되셨으면은 벌써 10년은 된 거란 말입니다. 10년을 당뇨로 고생을 하셨는데 그게 한 달 먹고서 어떻게 고치십니까? 근데 이거는 그 몸의 균형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몸의 피곤함이 없어지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그건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근데 저희가 권하는 거는 최소한도 3개월 이상은 드셔보시라고 저희가 권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은 드셔보셔야지 몸에서 변화가 좀 일어나요. 근데 저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NC를 제가 20년 했습니다. 그 좋다는 비타민은 다 먹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차가워서 처음 먹었을 때 한 3달 먹었는데 먹은 거 걷지가 않은 거예요.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근데 단지 하나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머리가 이렇게 개운해요. 그 찌끄덩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감기기가 좀 있으면은 차가를 갖다가 아까 몇 분이 말씀드린 것이 한 30번을 먹고 자고는 그 다음날 금방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러지가 심하지 않는데 봄이면 좀 알러지기가 있어요. 특히 제가 화창한 날, 꽃가루 날리는 날 골프를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3일 동안은 죽습니다. 콧물 때문에. 재채기 나고. 근데 올해 다른 분들은 알러지가 상당히 심하다 그러는데 저는 없어요. 차가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표세성이라고 합니다. 가게에서 바로 와가지고요. 김 바지가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저 민용기 사장님이
오랜 세월 약 장수를 하셨는데 이제 제대로 된 약을 만나신 것 같아요. 저는 차가를 4개월 먹었습니다, 현재. 제가 그 당뇨가 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빨을 12개 뺀 상태에서 지금 틀니를 끼고 있어요. 발음이 좀 안 좋을 겁니다. 제가 그 공복에 당 수치가 200, 식사를 하면은 250에서 300,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 같이 제가 한 2달 먹었을 때까지도 이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당뇨가 있으면은요,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모든 일이 다 귀찮고 피곤해요. 밥만 먹으면 움직이기가 싫어요. 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라 하는데 그건 말하기가 쉬운데 실제 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2개월 정도 먹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가면서. 근데 현재 얼마 나오냐? 공복에 150 나와요. 그럼 50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 피부로 느끼는 건 그거 딱 한 가지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좀 젊어져요, 사람이. 제가 올해 나이가 56인데 저도 모르게 조금씩 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피곤한 것이 조금씩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 먹고도 강아지를 데리고 밖에 한번 나갈 정도, 이 정도는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다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거는 제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드셔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 차가킹닷컴 있죠? 글로 들어가시면은 그 우리 게시판에 올려놨는데요. 스톤 캐러링하고 미국에서 유명한 그 암센터입니다. 거기서 차가버섯에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의사들이 그 암센터에서 차가버섯이 암의 치료에 좋다, 그렇게 발표를 해놨습니다.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 주의사항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당 수치를 낼 수 있으니까 당을 조절하는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라,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어가지고 인슐린을 맞는다든지 당약을 먹는 사람들은 당이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조심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심장 질환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많은 의사분들이 베이비 아스피린을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이비 아스피린을 먹는 이유가 피를 묽게 해주는 거거든요. 피를 묽게 해줘가지고 이 동맥경화증 같은 걸 예방해 주는 건데, 거기 또 하나 원인이 뭐냐면은 피를 묽게 해줄 수 있으니까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해라가 아니고 이거는 당뇨에 효과가 있다, 피를 묽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약을 복용하지 말고 차가를 먹으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뇨라는 게 보게 되면은 10년, 20년을 갖다 갖고 있는데 당뇨 약을 딱 끊어버리고 차가 먹어라, 그건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면서 이거를 당을 재가면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의 용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래가지고 그거는 장기간 지나면은 치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당력을 딱 끊고 차가 먹는다. 혈압 높은 분들이 이게 혈압 조절된다니까 혈압약 딱 끊고 차가 먹는다, 그건 안 돼요.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거죠. 근데 피를 묽게 하는 거는 어떤 분들은 베이비 아스피린 정도가 아니고 의사 처방을 해가지고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이 있어요. 그게 코마린. 네, 저희 아내들이 간호사거든요. 그래서 코마린을 먹는 사람들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건 코마린을 끊고 차가 먹는다, 그거 아니에요. 양을 조절하는 얘기죠, 조심하고. 그 결과적으로 이건 분명히 해야 할 일은 약은 아니다. 그렇죠. 약은 아니에요. 이건 약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타는 겁니다. 이거는 약은 아니고 다만 건강보조식품이라고 그렇죠. 해야지 약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칫 각 잘못하면 나라에 따라서 예. 조금씩 달라요.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건강식품으로 들어갑니다. 식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암을 치료한다, 또 당뇨를 치료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못해요.
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소련에서는 약으로 들어갑니다. 항암 약으로 들어갑니다. 소련에서는 약 취급을 받아요. 암을 치료하는. 소련에서는 이게 그 정부 자체 내에서 이게 암 걸리는 사람들을 이 차가버섯으로 치료를 하게끔 그게 돼 있더라고요. 약 취급을 받아요. 소련에서. 우리 저기 시어머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 감기 걸리셔갖고, 아, 예. 저희 시어머니가 감기 걸리셨는데, 아주 몸이 안 좋으셨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드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주 몸이 개운해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금방 효과를 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평소보다 양을 조금 많이 드셨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효과가 나타나고 빨리 나타나고 늦게 나타나고 그 차이점이 사람이 체질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소양인인데 소양인한테 제일 빨리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금방. 보니까 예, 그게 그 한국에서도 찾아보니까 이 체질마다 그게 조금씩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차가에는 그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한방에서는 명령 현상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몸에 그 병이 있거나 몸에 질환 그 있을 때 그 한약이 들어가면은 그 병을 싸우기 위해서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풍치가 있다. 이 잇몸에 질환이 있다. 그럼 처음에 차가버섯을 드시면은 그 다음날 정도면 더 아파요. 욱신욱신거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명현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나가면은 그 다음날부터는 이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슨 무릎이 아프다 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며칠 지난 다음에 무릎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며칠 지나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부작용이 아니고 그게 이제 그 싸우기 위한 명현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를 드시면은 좀 어지럼증이 생기고 또 뭐 구토증이 생기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부작용이 아니고 명현 현상이니까 혹시 그런 현상이 있으신 분들은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드셔도 돼요.